커피 한 잔에 5,000원이라고요? 비싸네. 그냥 집에서 믹스 커피 마실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의 통장에는 놀랍게도 1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5천 원을 아끼시다가 결국 그 1억 5천만 원을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이었어요. 자식들이 그 돈을 물려받아 2년도 안 돼서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통계입니다. 60대 이상이 보유한 자산의 68%가 사망 시까지 쓰이지 않고 상속된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본인이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식한테 도움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생 희생하며 모은 돈을 정작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돈을 흥청망청 쓰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생전 행복하고 죽는 순간까지 단 한 점의 여한도 남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갑을 열어야 하는 딱 5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그깟 몇만 원이 뭐라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이런 후회만큼 서러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신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5가지만큼은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쓰세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나 정말 여한 없이 잘 살았다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건강을 위한 돈입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을 보신 적 있나요? 한결같이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병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병원비 때문입니다. 검사 한 번 받는데 몇십만 원이 들어가요. 돈이 아까워서 참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가 아픈데 참고 무릎이 아픈데 참고 가슴이 답답한데 참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그제야 병원에 갑니다. 그때는 이미 병이 깊어진 후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72세 정 선생님께 일어났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가끔 통증이 있으셨대요. 주변에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검사비가 얼마인데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 먹지 하시며 안 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시술과 입원 치료비로만 1,000만 원이 훌쩍 넘게 들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가는 작은 돈을 아까워하지만 미래에 생길 수 있는 큰 손실은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지금 10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1,000만 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치아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노인 건강 연구에서 퇴직자 1,000명에게 은퇴 후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1위가 바로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였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 중 하나가 식욕입니다. 그런데 치아가 나빠지면 먹는 즐거움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씹는 것이 고통스럽고 결국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반적인 건강이 무너집니다. 70대의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을 쓰는 것보다 50대부터 정기적으로 치과에 다니며 연간 20만 원씩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바로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이죠. 별일 없겠지. 괜찮아 하면서요. 심지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조차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진 받으러 가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제 주변에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 지인 아버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아픈데 없는데 하시며 국가 무료 건강검진을 3년 동안 가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다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셔서 그제사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는 위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2년 전에만 검진 받았어도 조기 치료가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위를 절반 이상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에만 1년이 걸렸습니다. 치료비는 3천만 원이 넘게 들었고요. 여러분, 암이든 당뇨든 초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됩니다. 문제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때는 치료가 어렵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병원과 친해지는 편이 좋습니다. 부자들이 괜히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 만성적으로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약을 처방받았으면 의사가 지시한 대로 끝까지 복용하세요. 좀 나은 것 같아라며 임의로 끊으면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사치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만으로는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같은 것들은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영양제 섭취가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시설 이용료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헬스장에 다니거나 수영을 배우거나 요가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 투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운동비가 아깝다고 안 움직이다가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오면 평생 약값으로 수천만 원을 쓰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관리의 핵심은 아플 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한 돈은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익률이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건강하면 돈도 덜 들고 삶도 즐길 수 있고 가족에게도 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족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 아시죠? 건강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그러니 건강 지키는데 돈 쓰는 것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건강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행복과 직결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미각. 나이가 들면 이 감각들이 하나씩 둔해집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냄새도 잘 못 맡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각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90세,
100세가 되어도 맛있는 건 알아요. 고기가 입에 들어가면 아, 맛있다 하고 딸기가 입에 들어가면 달다 하고 느낍니다. 음식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아낍니다. 비싸서 못 먹어.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사 먹어? 나중에 먹지 뭐. 이러다가 나중이 안 옵니다.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좋은 일에도 금방 적응해서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새 차를 사도 처음 며칠만 좋고 승진을 해도 한 달이면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음식은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은 먹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오늘 한우를 먹어도 맛있고 다음 주에 또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음식의 힘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미각의 기억이 가장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 아직도 기억나시죠? 냄새와 맛은 뇌의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기억보다 생생하게 남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경험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행복한 기억을 만드는 겁니다. 제 상담실에 오시는 80대 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혼자 일식집에 가셔서 1인 3만 5천 원 참치 정식을 드시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이 선생님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좋은 걸 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한 달 내내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이거 먹으려고 다른 날은 아껴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매일 사치스럽게 드세요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검소하게 드시되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먹고 싶은 걸 드시라는 겁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투자인 겁니다. 제철 과일도 꼭 챙겨 드세요. 제철 과일에는 그 계절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하나가 주는 상큼함과 달콤함. 그게 바로 계절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마저 포기하면 삶이 너무 메마릅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도 좋은 재료를 쓰세요. 이게 1,000원 싸네 하면서 덜 신선한 것을 고르지 마세요. 질 좋은 재료와 양념으로 맛있게 드세요. 혼자 계신 분들도 대충 드시지 말고 나를 위해 정성껏 차려 드세요. 물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왜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먹어?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수고로움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평생 가족들 밥 챙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가끔 누가 차려준 밥을 드셔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행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운동 힘들어지고 여행도 어려워지고 취미 생활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음식은 다릅니다. 90세가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먹는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그 기억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위암 판정을 받으신 제 지인 아버님. 그분이 그렇게 절약하며 사셨습니다. 외식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이고 그것도 자식들이 데리고 갈 때만 하셨죠.
한우는 비싸다고 절대 안 드시고 초밥도 생선에 밥 얹은 게 왜 이렇게 비싸냐며 안 드셨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위암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건강할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걸. 돈이 뭐가 중요해? 이제 먹고 싶어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사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평생 아끼면서 사셨잖아요. 이제는 좀 누리면서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중간에 깨지는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는 어깨는 괜찮으셨나요? 세 번째로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은 편안함을 위한 돈입니다. 이 정도면 참을 만해. 이 말을 입리처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낡은 침대, 더워도 안 트는 에어컨, 발 아픈 신발. 조금만 더 참자고 하시죠. 젊었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자도 괜찮았고, 더워도 참고, 추워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실제로 한 70대 부부는 20년 된 침대를 쓰다가 자식들이 사준 새 침대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한 침대 왜 바꿔라며 싫어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 후에는 진작에 바꿀 걸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하셨답니다. 허리 통증도 줄고 잠도 깊이 주무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침대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하루 8시간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푹신한 침대는 사치가 아닙니다. 등과 허리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 도구입니다. 잠이 최고의 보약이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침대가 비싸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10년을 쓴다고 가정하면 하루 300원입니다. 요즘 붕어빵도 1,000원인데 하루 단돈 300원으로 매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베개도 침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도 베개가 안 맞으면 경추에 문제가 생깁니다. 베개는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건강을 해칩니다. 누웠을 때 목뼈가 자연스러운 일자가 되는 높이. 그게 딱 맞는 베개입니다. 에어컨과 난방비도 아끼지 마세요. 더운 여름날 전기세 아깝다고 에어컨을 안 틀고 더위를 참다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에 가는 어르신이 수없이 많습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비 아낀다고 춥게 지내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갈 때 갑자기 추운 공기에 노출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기세 몇만 원 아끼려다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편한 신발 역시 필수입니다. 신발이 뭐 그리 비싸 하시면서 10,000원, 20,000원짜리 신발만 고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발이 편해야 걷기가 편하고 걷기가 편해야 활동량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늘어나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발에 잘 맞고 쿠션이 좋은 신발은 10만 원 정도 하지만 그 신발로 3년을 신는다면 하루에 100원도 안 됩니다. 하루 100원으로 내 평생의 발을 지킨다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안경과 보청기도 절대 아껴서는 안 됩니다. 잘 안 보여도 참고 잘 안 들려도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뇌 기능 저하와 연결됩니다. 보고 듣는 자극이 줄면 뇌 활동이 떨어지고 결국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면서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눈과 귀를 위한 지출은 무조건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집도 나이에 맞게 바꾸셔야 합니다. 욕실에 손잡이를 달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조명을 밝게 바꾸는 것만으로 낙상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낙상 한 번이면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심리 습관 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많은 노년층들이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해.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편안하게 살 자격이 없습니까? 평생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은 편한 침대에서 잘 권리가 없습니까? 좋고 편한 신발 한 켤레 신을 자격이 없습니까?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를 자기 보상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세대일수록 이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 노년학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안함에 투자하는 노인들이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산다. 불편함을 참는 건 인내가 아니라 자기 학대다. 여러분, 노년의 편안함은 더 이상 호사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건강도 음식도 편안함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그건 바로 이것을 아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경험과 추억을 위한 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놀랍게도 한 일이 아니라 못한 일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30년간 일한 한 간호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걸, 두 번째가 그렇게 일만 하지 말 걸 이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람은 실패한 경험보다 하지 못한 경험을 훨씬 더 깊게 후회합니다. 즉, 투자 실패보다 가고 싶었던 여행을 못 간 걸 더 후회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완의 행동에 대한 후회라고 부릅니다. 돈을 써서 실패한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돈이 아까워서 하지 못한 경험은 평생 가슴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뭘 샀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기억 안 나실 겁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가족과 어디 가서 뭘 했는지는 기억나시죠? 자식들 운동회 갔던 일, 첫 여행 갔던 일. 물건은 사라지지만 경험과 추억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험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십니다. 여행? 비싸서 못 가. 공연? TV로 보면 되지. 취미? 나이 들어서 뭘 새로 해? 그리고 늘 말하죠. 나중에. 하지만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내년에는 더 늙습니다. 몸이 더 불편해집니다.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내년엔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밝혀낸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쓸 때 미래의 자신을 상상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돈을 아끼면 나중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나는 지금보다 더 늙고 더 제한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은 그대로 남고 사람은 후회를 남긴 채 떠납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는 지금 있습니다. 젊을수록 건강할수록 돈의 가치가 높습니다. 80세에 100만 원보다 70세에 100만 원이 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세는 더 멀리, 더 오래,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행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80대, 9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1위가 더 많이 여행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60대에는 나중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70대가 되니 체력이 떨어지고 80대가 되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여행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이 부담스럽다면 국내 여행을 다녀오세요. 제주도, 강원도, 경주, 전주, 가까운 곳에도 가볼 만한 곳이 많습니다. 1박 2일 여행이 부담스럽다면 당일치기로 다녀오세요. 중요한 것은 거리나 비용이 아니라 일상을 벗어나는 경험 자체입니다. 그리고 매달 하나씩 작은 목표도 정해보세요. 이번 달에는 가보고 싶었던 축제 가기. 다음 달에는 친구들과 온천 가기. 그 다음 달에는 손주와 동물원 가기. 이렇게 작은 계획들을 실천하다 보면 1년 후에는 12가지 행복한 기억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콘서트나 공연도 보러 가세요. 비싸서 못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 2~3시간의 경험이 몇 달 동안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요즘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저렴한 공연도 많아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TV에서 본 식당, 친구가 추천한 곳, 가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그리고 꼭 사진을 남기세요. 기억은 흐려져도 사진은 그날의 추억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옷장에 있는 옷 중에 몇 년 전에 산 것 이제 안 입으시죠? 물건은 낡고 유행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10년 전 여행 사진은 어떻습니까? 볼 때마다 행복했던 순간이 되살아나죠. 경험과 추억은 절대 낡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너무 많이 썼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 못했다입니다. 마지막 순간 통장 잔고 보면서 미소 짓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결단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을 보며 여행 이야기를 하며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경험에 투자하는 돈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부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으십시오. 지나치게 아끼지도 말고 지나치게 낭비하지도 마십시오. 필요한 것에는 쓰되 탐욕으로 쓰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돈을 사용할 때입니다.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한다면 그 돈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차도, 통장의 숫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여러분이 살아온 순간들, 경험했던 것들,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뿐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면 남은 시간만큼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 있습니다. 죽을 때 여한이 없도록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